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엔비디아의 하락에 따른 반도체 종목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8월 들어서요, 외국인과 기관의 4조 원 매도 속에서도요,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승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도요, 선반영 인식 속에서 다우지수가 0.7%, 나스닥이 0.9% 상승 마감이죠. 특히요, 나스닥 지수는 3주 연속 하락에 따라서요, 지난 한 주 동안에 2.2% 오르는 강세 모습이 나타났어요.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약보합이 0.4% 하락이죠. 자, 미국 분야인가 유럽 주요 증시도 지난주에 좀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독일이 0.3%, 프랑스가 0.9%, 영국 지수는 0.07 상승 강보합이죠. 자, 긴축 정책 마무리가 늦어지면서 올 초만 해도 연준에서 미국의 금리 마무리가 5.25에서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금리가 5.5죠. 여기서 한두 번 또 인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긴축 정책 마무리가 늦어지면서 지금 조정 장세가 나오는 중에 지난주에 반등을 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요, 중국이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죠. 지난주에도 중국 상해 지수가 2.1% 하락했어요. 또 하나,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죠. 또 3분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런 호실적에 또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다. 지난 5월 달에도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증시를 상승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번과는 좀 비교가 되는 모습에서 당분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동결 및 인하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박스권 장세에서 관망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국내 증시도 볼까요?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0.5%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는 2.5% 한 주 동안의 강세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좀 더 빠졌기 때문에 반등세도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말 미국 증시가 상승했죠. 무난한 잭슨홀 미팅 마무리예요. 또 금요일날 우리 주가는 선반영으로 또 하락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 초반에 상승이 기대가 된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은 상승과 하락이 제한된 박스권 움직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미국의 금리 여부와 관계가 있는 이 9월달의 이벤트들을 보고 9월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오고 또 물론 미국의 금리와 상관이 없지만은 국내 주요 이벤트죠. 9월 14일 날 선물 옵션 만기가 있고 또 9월 25일에는 FOMC 회의가 열려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국내 추석 명절. 그러니까 9월 달까지도 뚜렷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물론 이 중간중간 지표 발표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겠지만은 그렇죠? 이 박스권 장세를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박스권 장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엇박자죠. 지금 주가가 일정 부분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이제 또 본격적인 상승이 아닌가 하고 덜컥 또 매수가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크게 빠지는 것이 아닌가 또 매도. 이 엇박자 매매를 조심을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지수는 당분간 박스권 있는 우리가 기준을 잡을 점이 뭔가? 최근에 지수 영향력을 크게 확대된 것이 선물 시장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은 순매수할 때는 주가가 오르고 매도를 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좀 뚜렷해지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요. 지난주 선물 매매 동향이 있죠. 월요일날 외국인들이 2,500 사면서 0.45%, 그리고 그 다음날 1%, 그리고 수요일날은 2,000억 매도하면서 하락하고 목요일날은 3,200억 매수하면서 4% 정도
4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근데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230억 매수인데 하락이죠. 근데 단일가, 종가 단일가 들어가기까지 외국인들이 한 1000억대 매도했다가 단일가 이후에 순매수. 그러면은 외국인들 선물 세력들이 이 잭슨홀 미팅에도 주가가 좀 상승할 걸로 베팅이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주가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돼서 우리가 다음 주 초반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장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수치가 나오면은 내가 뭐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할 때도 조금 높게 매도를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매수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도 되고. 근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한다 그러면은 매수할 때는 좀 낮춰서 하고 매도도 좀 낮춰야 되지 않나라는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을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서 판단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들. 자, 그리고 또 하나 8월달 들어서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5,200억 매도를 하고 기관이 3조 4천억 매도죠. 개인만이 3조 7천억 매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업종별로 순매수를 보이는 업종들이 있어요. 음식료 여기 있죠, 오른쪽. 음식료에 외국인들이 8월 들어서 389억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이 995억. 그리고 의약품에서도 743억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관이 1143억 매수죠. 그리고 유통업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 기관이 1600억 매수예요. 자, 유통은 우리가 중국에서 단체 관광 허용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서 유통들이 상승했고, 음식료도 최근에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이 좀 주도한데 그럼 유통도 그렇고 음식료도 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좀 매수 부담된 반면에 자,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고 있는 의약품들 계속적으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2,500억 매도 그리고 기관이 1조 매도가 크게 확대죠. 개인만이 1조 9천억 매수니까요. 특히 반도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과 엔비디아처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수 페타시스라든지 그리고 이수장 증권팁에서 강조를 해드린 이오 테크닉스인데, 자, 특히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오 테크닉스도 그렇고 이수 페타시스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반도체 주도주급인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을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좀 경계심은 갖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덜 오르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종목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죠. 그 종목군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이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선조정을 받은 종목이 자동차 운수 장비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2,700원, 그러니까 업종별로 보면은 가장 8월달 들어서 매수 많이 한 종목이 외국인들 중에서 운수장비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 조정도 충분한 가격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면 자동차 쪽 기아차라든지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에서 일단은 지수가 주 초반에 좀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은 말 그대로 반등 차원이고 미국의 금리 동결 내지 인하 언급이 있을 때까지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 이 박스권 장세로 보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아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7월부터 회비를 인상해서 이제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존 및 과거 그러니까 한 번에도 현대투자연구소 인연을 맺었던 분들에 한해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자세하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8월달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최근에 이수장 증권TV에서 바이오 종목 강조를 많이 해드리죠. 기존 주도주 반도체 2차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바이오주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그 중에 종목군도 ST팜, 동아약품, NK맥스 우리 당사에서 추천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데요. 자, ST팜, 동아소시오그룹 계열로서 위탁 개발 방식으로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죠. 자, 제가 이 ST팜을 강조해드린 것은 심리면을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지난달 7월 27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부진했다. 전년 동기 대비 54%나 감소한 영업이익이 16억이다. 근데 주가가 안 빠지고 올랐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진다는 게 올라가겠다는 신호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8월 8일 날 발표는 8월 7일 날 장 마감하고 났으니까 주가 이제 8월 8일인데 10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있죠. 이날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발행가액이 79,000원대예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가격이. 근데 그날 주가가 하락해서 현재가 74,000원. 오히려 전환가액이 낮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사채 발행 1000억이 그 중에 80% 그러니까 800억을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전환사채 발행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했으나 빠르게 그렇죠? 회복을 시켜줬다. 이런 두 가지 심리면을 봤을 때 주가는 좀 상승을 더 할 수 있지 않나. 특히 하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는데요. 이 원료 의약품이 올리고 납품 일정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회사 측 입장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한 50억에서 70억, 4분기에는 180억에서 2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죠. 자,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53억이에요. 근데 3분기에만 해도 그 이상 나오고 4분기에는 뭐 훨씬 몇 배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FN 가이드 같은 경우는 한 293억 올해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고 이 회사 측에서는 한 270억에서 한 300억 정도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적 좋아지고 이런 심리면을 봤을 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그렇죠? 이날이 아까처럼 8월 7일 장 마감해서 8월 8일 날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그 다음날 그 이상 뜨죠.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8만원 미만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수급 쪽으로 봐도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저는 이수장 증권TV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개별 종목들은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선택을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 개별 종목은 외국인들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속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이 좋다. 그렇죠? 기관이 최근 8월 달에 들어서만 28만 주를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20만 주 매도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어서 저는 8만원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물량을 모아가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동아약품. 국내 최초 제약회사죠. 자, 이 동아약품도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나 감소한 55억에 나오면서 주가가 얘는 10%, 얘는 실적이 좋아질 걸로 봤는데 크게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이에요. 뭐 12개월 선행포가 한 7배 정도, 그 주가 순자상 비율 때 PBR이라고 하죠. 0.72배 정도. 근데 실적은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2분기 실적 부진은 최근에 10% 정도 하락한 거가 1,500원에서 이 9,500원까지 하락한 걸로 거의 가격 조정은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특히 목요일날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상당히 크죠. 46,000주. 그죠? 그러니까 이 9,500원, 그러니까 9,000원 초중반대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동아약품 실적 성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대투자연구소에서 또 하나 추천하는 바이오 종목 있죠, 엔캡스. 근데 얘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그죠? 좀 공격적인 투자가분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기관 매도 속에서도 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SK 오션 프렌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난해 SK그룹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 대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해상풍력 시장이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도 또 상당히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2분기 국내 외주업체 활용으로 인해서 해상풍력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한 데다가 지금 50만 평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 기지를 지금 건설하고 있죠. 24년 내년도 하반기에 완료될 걸로 보는데, 기존 대비해서 이 시설 규모면이 한 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서 실적이 크게 거기에 따라서 증가가 기대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베트남, 미국 등 해외 추가로 제조 기지를 만들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자, 일단은 이 해상 풍력 시장이 엄청난 규모로 좀 커질 걸로 보는데, 또 하반기에 풍력발전 특별법 통과가 지금 기대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국내 해상 풍력 발전 시장 규모를 보면은 작년에 124.5 메가와트였어요. 2030년에는 14.3 기가와트, 한 90배 정도로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국내뿐이나 국제 해상 재생 에너지에서도요, 이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을 보면은 2020년 작년에 55.7 기가와트에서 2030년은 228 기가와트로 크게 확대가 된다서 SK 오션 프렌트, 그죠? 작년에 SK그룹이 인수하면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그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 좀 조정받고, 이제는 거기에 따른 실적 성장으로 전고점 돌파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SK 오션 프렌트 관심 갖고,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죠? 이 우리가 최근 강조 많이 해드리는 부품주죠, 원익 QNC, 그죠? 이 비메모리한 커즈 매출 비중이 지금 20%로 증가에 따라서 이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데다가 지금 대만에다가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TSMC 공급 확대 12월에 완료되면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한 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또 이 종목도 상당한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요. 이 3분기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에 좀 부합했고, 3분기 영업이익은 16%가 증가한 324억으로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 자회사 모멘티브의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긍정적이다. 그래서 원익 QNC, 자, 원익 QNC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최근에 들어서, 그죠?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 이 8월달 들어서 기관들이 37만 주를 순매수를 하고 있다. 기관들이 있죠. 바닥권에서 미리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익 QNC,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죠, 부품주 월덱스, 그렇죠? 2분기 실적에는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특히 역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월덱스, 그렇죠? 두 종목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봐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 폐배터리 종목인데요,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분야 국내 1위 업체인데요, 삼성그룹이 13.8% 지분을 투자한 회사예요. 삼성 SDI가 8.79%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5.02 갖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13.8%를 삼성그룹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이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뭐 한 7천억 규모에서 2040년에는
87조 원 규모로 성장되고 내후년서부터는 아마 본격 성장이 가능하죠. 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나갔던 데인데 7년 뒤를 보면은 한 2, 3년 뒤면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 2분기 실적은 또 약간 부진했어요. 영업이익이 7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지만 연말에 공장 3공장 1단계 완공 시 증설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특히 이 유럽과 미국 지역에도 진출을 지금 고려 중에 있죠. 그런 부분에서 성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한 삼성 SDI는 8.79 갖고 있죠. 이 헝가리 공장에서 배터리 수거해서 재활용할 계획이다. 삼성에 거기에 따라서 이 성일하이텍과 협업이 가능해 보이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하는데 그 운영을 성일하이텍 하고 있죠. 그런 부분. 또 SK 이노베이션도 이 폐배터리 재활용 합자법인 설립을 위한 현무 협약을 성일하이텍과 맺었다. 그런 부분에서 폐배터리는 앞으로 성장성이 전기차 시장이 지금 2차 전지가 크게 강한 것만큼 거기에 따른 수혜가 당연히 폐배터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성일 하이텍, 그죠? 그러니까 올 초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바닥권을 다지면서 상승을 모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 왜? 금리가 다음 달 9월 21일 날 FOMC에서 추가 인상 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는 반등 올랐다 빠졌다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성일 하이텍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이 최근에 좀 박스권 장세에서 하락한 이유에 좀 나오고 있는데 엇박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조정 받을 때 들어갔다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이 당분간 유효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자, 혼자 하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또 기존의 회원이었던 분들은 막 크게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